안녕하십니까. 영어대전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19번과 12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복의 추구라는 글이에요. 자, 바로 본문 보시면 more and more men이에요. 점점 더 많은 남자들이, 자, 동사가 have죠. have가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 more and more leisure. 자, 점점 더 많은 leisure, 어떤 여가 시간이나 자유 시간 등을 가진다는 얘기죠. 자, the working day, 일하는 날은 grow, 뭐가 된다는 얘기죠. grow가 자라다의 뜻도 있지만은 이게 이형식 동사로 뭐뭇이 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더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말은 더 길게 끝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은 are released예요. 해방되어진다죠. 예, release가 풀어주다, 그죠? 어딘가에서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해방되어집니다. 자, 어디에서 해방되어져요? 일단은 release 다음에 이 from에 연결되는 겁니다. 뭐뭐로부터 이 해방되어지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삽입이 되어 있죠? at an earlier age. 그러니까 좀 이른 나이부터, 그죠? 이른 나이에 뭐로부터 해방되어져요? 더 heavier task죠. 그러니까 더 무거운 일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데 그 무거운 일들이 뭐예요? of the rearing of children이죠. 자, 요거는 밑으로 좀 보시면은 원래는 전치사 of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를 써서, 그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예, 아이들을 기르는 것,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를 갖다가요 이렇게 명사화 시키는 겁니다. 더를 붙여서. 자, 그러면은 얘가 더가 붙었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바로 목적으로 못 봤죠. 동명사일 경우에는 이 동명사가 명사긴 하지만 동사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앞에 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는 완전히 명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바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children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원어민들이. 그래서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를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을 기르다의 표현을 조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은 이제 본문에 쓰인 거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기르다 표현이 raise가 있죠. 예. raise 다음에 돈이 오면은 돈을 모으다. 뭐 raise 다음에 어떤 뒤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제기하다의 뜻이 있지만 raise 다음에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기르다예요. 그리고 bring up이 있죠. bring up.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같은 뜻으로 사람을 기르다 했습니다. 식물 같은 걸 기를 때는 뭘 씁니까? 식물 같은 걸 기를 때는 grow를 쓰죠. 예, 이거는 식물 같은 걸 기르는 거고. 그리고 농작물 같은 거를 대량으로 이렇게 기를 때는 cultivate가 쓰이죠. cultivate. 예.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에 대한 더 무거운 일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지는 거죠. 언제, 어떤 때부터? 젊은 나이 때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In the small family of today. 오늘날의 작은 가족, 그러니까 핵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작은 가족 안에서 아이 기르는 것에 무거운 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 그런데 이 작은 이 작은 가족, 그죠? 핵가족이죠.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네,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kindergarten, 이게 유치원이죠. 예. 유치원과 그리고 학교와 클리닉은 진료하는 곳도 될 수 있고 어떤 치료소도 될 수 있죠. 그리고 레스토랑이 어떻게 돼요? come to their aid,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핵가족이죠. 그죠? 그 핵가족 속에서는요, 유치원, 학교, 그리고 어떤 진료소, 레스토랑들이 그들을, 바로 그 여성들을
돕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come to aid 하면 돕다예요, 그냥. 그들을 돕는 바로 그러한 오늘날의 핵가족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른 나이부터 이 자녀 양육이라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are released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어주는 거죠. for other things,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해방되어지죠. 이 비동사 뒤에 이 과거분사 pp가 왔잖아요. 요게 이제 freed가 첫 번째 pp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p가 되는 거예요. 다 이 비동사 아에 걸리는 거죠. 자유롭게 되어졌고 또 해방되어졌어요. 뭐로부터? 더 이그조션이죠. 예. 이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소진해버리는 겁니다. 이그저스천 이렇게 되겠네요. 소진. 자, 뭐에 대한 소진이에요? 그들의 에너지의 소진이죠. 어디에서? In the mere satisfaction, 어떤 그런 단순한 만족, 그죠? 예, 뭐에 대한 만족이에요? elementary wants죠. 자, elementary는 기본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기본적인. wants는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원하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 원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이 필요한 것들, 그죠? 필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단순한 만족에서의 그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그죠? 예. 소진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죠. 자,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from이라는 전치사 나왔잖아요. from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뒤에도 좀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씁니다. from 다음에 exhausting이 이렇게 오고 동명사로 그 다음에 their energy,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원래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얘를 갖다가 아까처럼 명사화하는 거죠. 더를 붙여서 더 exhausting. 그러면 이제 그 목적어를 바로 못 취하죠. 명사가 됐으니까 of를 써주고 their energy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얘를 이렇게 ing가 붙은 동명사화처럼 쓰지 않고 그냥 명사 형태로 더 이그저스천, 그죠? 쓰고 이렇게 오브. 이거는 완전 명사죠. 동사에 ing 붙인 게 아니라 명사 형태를 쓰고 똑같이 오브 쓴 다음에 their energy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요 세 가지가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요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들의 에너지 소진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죠. 그죠? 단순히 어떤 기본적인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에 이제 자신들의 에너지 사용하는 것, 그거 다 써버리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no longer, 이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은 도치가 일어나죠. 예. 자, 이러한 패턴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so as죠. 원급이죠. 부정어가 앞으로 왔을 때는 이 앞에 있는 so as가 so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 패턴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대요. 그 어떤 것만큼, 그죠? 뭐뭐만큼의 뭐뭐만큼 그 패턴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는 거죠. 자, 뭐만큼이에요? 뒤에 보니까 롱펠로우스의 블랙스미스의 패턴이죠. 그죠? 롱펠로우스의 블랙스미스의 패턴. 롱펠로우스의 블랙스미스 패턴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헨리 워저스 롱펠로우라고 미국의 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하나가 빌리지 블랙스미스라고 있어요. 이 빌리지 블랙스미스라고 있는데
그 가사예요.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가사랜다. 그 식구예요. 그 식구를 이렇게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 식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 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의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는 has고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 절 안에 이게 지금 삽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분사구문 처리하면 됩니다.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after something 그죠? 하고 was attempt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행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시도되어지고 또 어떤 것이 was done 끝난 후에가 되는 거죠. 그죠? 네. After something was attempt 다 써버리면은 다 써드리면 attempt 뭐 여기 end 정도가 생략돼 있을 수도 있고 after something was done 예, 요게 이렇게 지금 이 who가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절 안에 이렇게 부사절이 삽입이 됐던 건데 그것이 이렇게 분사화된 거죠. 아시겠죠? 예, something을 살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주절의 주어는 blacksmith잖아요. who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살려준 겁니다. 주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시도되어진 후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내진 후에 그제서야 has yawned a night's repose. repose는 휴식이죠. 휴식. 예, 이 리라는 접두어가 뒤죠. 뒤. 백이에요. 뒤에 가서 pose. 위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위치해 있으니까 쉬는 거죠. 휴식. 그래서 밤에 휴식을 얻게 되는 롱펠로우의 이 블랙스미스 하게 되면 대장장이죠. 대장장이의 패턴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9번 끝났고 120번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 소설을 읽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 월터 알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the best way예요. 어떤 best way입니까? 예, 소설을 읽는 최고의 방법은 is to mix one's reading이에요. 자, 누군가의 독서를 섞는 겁니다. 예, 그게 최고의 그 소설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보는데 지금 neither A nor B죠. 자, neither A nor B. A와 B 둘 다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either는 그죠? either A or B는 얘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예. 둘 중의 하나예요, 얘는. 그런데 neither A nor B는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위에 거랑 해석이 똑같죠.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만이잖아요. 그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아니게 된다면 얘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뜻이 똑같은데 그래서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다. 얘 둘 다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는 뭐가 아닙니까? To favor 선호하는 거죠. 뭘 선호해요? The present 현재. 그죠? 자, at the expense of 하게 되면은 뜻이 뭐랑 같은 거예요? at the cost of랑 같은 거죠. 무엇을 희생하고서 정도가 됩니다. 즉 과거를 희생하고서 현재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과거 현재는 뭐냐면 과거 작품이에요. 그리고 현재 작품을 얘기합니다. 현재 작품을 희생하면서 과거 작품을 희생하면서 현재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아니에요? 선호한 것이 아니죠. 뭐를? 이번에는 과거를 선호하는 것이죠. 뭐를 희생하고서? 현재를 희생하고서 과거를 선호한 것도 아니라 누군가의 독서를 섞는 거다. 즉 섞는 거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와 그죠? 현재 작품 그죠? 현재 소설과 그리고 과거 소설을 섞는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소설을 읽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그리고 do not think, 생각하지 말래요. 데디아라고. 데디아에 if절 삽입돼 있죠? 이러한 정책이 추구된다면 현대 작품이 will appeal, 뭐뭐처럼 보이다죠? thin도 얇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하찮은이에요. 하찮은. 그리고 trivial, 얘 똑같은 뜻이죠. 하찮은이죠. 하찮은, 사소한. 그러니까 하찮은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죠? 자, beside, 전치사죠. 여기에서는 뜻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beside가 첫 번째는 뭐뭐 옆에가 있어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을 잘 모르시더라고. 뭐뭐에 비해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에 비해. 뭐에 비해? 위대한 작품, 과거의 작품, 그죠? 과거의 위대한 작품에 비해서 현대의 작품들이 하찮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죠? 예. 자, 계속 봅니다. 자, 그것은 it is not necessarily so.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죠? at all이니까 나래를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필연적으로 전혀 그렇진 않을 것이다. as a professional leader, 전문적인 독서가로서 나는 해야 한다는 거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뭐를요? keep abreast with는 뭐뭐와 나란히 하다. 뭐뭐와 보조를 맞추다의 뜻입니다. 현대 소설과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뭐 하면서? 지속적으로 와이드닝, 넓히고, 그리고 깊게 하면서 나의 지식을, 뭐에 대한 지식? 소설에 대한 지식이죠. 어떤 소설? 예, 이른 시기의 소설, 즉 과거 시대죠. 과거 소설. 자, 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From A 그 다음에 to B죠. 즉 the most vital work of our time.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vital, 중요한이죠. 중요한 작품에서 고전 소설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이라는 표현도 중요하죠. 그죠? 이 중요한이라는 표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vital, 그죠? 이라는 단어가 중요한으로 쓰였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은 예, important 있죠. 근데 여러분 이 important는요 뭐와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important랑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완전 뜻이 다르죠. important는 얘가 뜻이 뭐냐면 조금 이제 이 무력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예, 무력한. 그리고 그 남성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이게 발기부전의라는 뜻이에요. 발기부전의. 그렇죠?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ant와 important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crucial, 이것도 중요한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critical, 이것도 뭐 비판적인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essential, 그죠? essential도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이 되겠죠. 그리고 또 기본적인 게 뭐 significant가 있죠. significant, 이것도 중요한, 의미심장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모르실 수도 있는 표현 두 가지만 더 드리면은 momentous,가 있어요. momentous, 이거는 어떤 중대한 사건 이런 걸 말할 때 이 moment가 순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momentous가 있고, 그리고 seminal, 이 말은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서를 읽다 보면은 상당히 이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미널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 셈이 정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액. 그 남성의 그 아시죠? 정액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중대한,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세미널한 학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he's a seminal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학자를 두고서. 그럴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그 주장이나 그 학자의 견해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다른 다른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influential, 그죠? 그거랑 좀 같은 의미예요. 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할 때 이 세미널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건데, 저는 요즘에 좀 많이 들어봐 갖고 이거를 모멘터스랑 이 세미널까지 알아두시면은 뭐 중요한은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리고 나는 발견한다는 거죠. No opposition. 이 대립이나 반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Between them. 이 them은 뭐예요? 고전과 현대 소설이죠. 예, 그것들 사이에 대립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예요. 나는 그것들이 나는이 아니죠. 그것들이 바로 이제 현대와 과거죠.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소설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과거의 작품과 오늘날의 작품을 서로 믹스해서 읽는 것, 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